지금 보시는 이 단지는 운정신도시 최초의 주상복합 더힐스테이트 운정입니다. 3,413가구 중 아파트 744가구, 오피스텔 2,669실로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지난 21년 11월 집값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8억대로 2,669실 분양을 모두 성공리에 마쳤으나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마피 1억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23년 12월 뒤늦게 나온 아파트 분양은 경쟁률 1도 안 되는 저조한 청약 실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파주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보기 드문 지역입니다. 서울 은평구나 강서구 뿐만 아니라 김포, 고양에서 인구 이동이 발생하며 10년간 근 10만 명이 증가되어 결국 24년 50만 명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운정신도시의 개발이 주변 지역 시민들에게 신축에 대한 니즈를 충족해주고 광역도로망과 GTX 같은 호재가 이를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운정신도시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거래는 제외하고 국평 기준으로 실거래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단지는 운정신도시의 서북쪽 교화신도시에 있는 운정호동 상록대시장입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하는 단지들은 친숙함을 위해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으로 표기하겠습니다. 2007년식 644세대, 용적률 176%의 18년차 구축 단지로 교화신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교화중학교와 교화고등학교가 있지만 아쉽게도 초등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두일초등학교로 배정되며 도보로 13분이나 걸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변 상권가와 도서관도 존재하며 현재는 개보수 공사 중인 중앙공원이 단지 근처에 있고 특히나 단지 뒤로 운정신도시 3기 지역 공사가 끝나면 대규모 녹지들과 바로 연결되는 장점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을 준비 중으로 열심히 땅을 다지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 31평형은 18년 1월 2억 9,900에서 21년 10월 6억 4,700까지 116% 급등 후 현재는 지속 하락하며 24년 4월 4억 2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20년 7월 거래된 가격대로 근 4년을 회귀한 거래입니다. 파주시 운정호동 상록대시장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35%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단지는 운정신도시 남동쪽에 있는 운정삼동 한빛마을호 단지 캐슬앤칸타빌입니다. 2012년식 2190세대, 용적률 208%의 13년차 대단지로 GTX 개통이 멀었던 시절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자 번화한 상권을 끼고 있는 야당역세권 아파트로 운정신도시의 대장단지였습니다. 단지 바로 옆으로는 경의중앙선 야당역이 있어 단지 중심부에서도 도보 10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한빛중학교와 한빛고등학교가 단지와 붙어 있으나 배정초등학교는 한빛초등학교로 도보 10분 거리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의 몇 안 되는 상권가가 야당역 주위에 고밀도로 집중되어 있고 이마트나 선로 건너 상가주택 단지들이 있어 다수의 카페들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운정신도시 최대의 장점인 15만 평의 거대한 운정호수공원이 단지 바로 북쪽에 존재하기에 넘치는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 33평형은 18년 1월 3억 7천에서 21년 12월 8억까지 116% 급등 후 23년 1월을 최저점으로 현재는 조금 상승하여 24년 5월 5억 1,700에 거래되었습니다. 20년 10월 거래된 가격대로 거래 중인 운정삼동 한빛마을호 단지 캐슬앤칸타빌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35%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단지는 운정신도시 북동쪽에 위치한 운정일동 해솔마을 7단지 롯데캐슬 운정호수입니다. 2014년식 1880세대, 용적률 208%의 11년차 대단지 아파트로 해당 아파트의 장점은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한눈에 보고 단숨에 알아챌 수 있을 만큼 확실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운정호수공원에 둘러싸여 있어 국가에서 잘 관리하는 호수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앞은 저층 테라스 아파트나 작은 상가들로 다수의 동에서 뻥 뚫린 공원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경의중앙선 운정역으로 도보 30분이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서울 가는 광역버스나 운정역까지 버스 노선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정동 내에서는 크게 불편하다고 할 수 없는 입지입니다. 큰 길을 건너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단지 바로 옆에는 가온초등학교가 존재하고 자산중학교도 근처에 존재합니다. 상권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상가들을 이용하고 대형 유통시설인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자차로 10분 거리에 존재합니다. 해당 단지 34평형은 18년 1월 4억에서 21년 10월 6억 9천까지 73% 급등했습니다. 당시 1년여간 고점에서 대량의 거래가 발생했었으나 현재 24년 5월 4억 5천8백까지 하락하며 20년 8월 상승 초기의 가격대로 회귀하였습니다. 파주시 운정일동 해솔마을 7단지 롯데캐슬 운정호수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34%입니다. 네 번째, 소개할 단지는 운정신도시 남서쪽에 있는 운정삼동 하늘마을이 단지 운정벽산블루밍입니다. 2001년식 1260세대, 용적률 196%의 24년차 대단지 아파트로
운정에서는 연식이 좀 있는 편에 속하지만 그만큼 편의시설과 우거진 조경 등 오래된 장점을 모두 갖춘 단지입니다. GTX-A 운정역이라는 새로운 대중교통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될 단지로 동패초등학교가 당지 서쪽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존재하며 동패중학교, 동패고등학교가 주변에 존재합니다. 특히나 상권가와 이마트가 도보 15분 거리로 도보권에 존재하는 장점이 있고 단지의 남북으로 존재하는 단독주택 용지엔 근린상업시설들이 다수 존재하여 식당과 카페, 배달 전문점들이 풍부합니다. 계획된 도시답게 단지에서 녹지를 통해 운정건강공원을 이용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다시 운정호수공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지 34평형은 18년 1월 2억 5,500에서 21년 9월 6억 5천까지 155%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추세가 꺾이며 급락을 거듭 24년 4월 3억 5,800까지 떨어지며 지난 20년 11월 가격대로 하락하였습니다. 운정 3동 하늘마을이 단지 운정벽산 블루밍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45%로 3위입니다. 마지막 소개할 단지는 운정 신도시 서북 쪽에 위치한 운정 2동 산내마을 7단지 운정화성 파크드림 시그니처입니다. 2020년식 1047세대 용적률 179%의 5년차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20년 입주 후 급등하는 부동산 장세 속에 한때 운정 내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고가의 거래가 발생했던 단지였습니다. 배정초등학교는 청암초등학교로 도보 10분여 거리지만 큰 도로를 건너지 않아 비교적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새로 건설 중인 GTX-A 운정역이 영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해당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도보 10분이면 공실 없이 가득 찬 상권가와 학원가, 홈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운정신도시 최고의 장점인 운정호수공원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먼 단점이 있지만 단지 뒤편 도래공원과 향후 운정신도시 3기 건축 완료 시 생기는 중앙수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단지 33평형은 18년 11월 3억 8,800 입주권 거래를 시작으로 20년 입주와 동시에 급등을 시작해 22년 2월 9억 5천에 거래되며 145%가 급등했습니다. 덕분에 GTX 주변 대장단지들에 이은 초고가 거래로 이목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급락하는 장세에 따라 쭉 빠진 후 현재는 보합권에서 안정된 시세를 유지 중입니다. 24년 5월 5억 2천에 거래되며 지난 20년 10월 거래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운정이동 산내마을 7단지 운정화성 파크드림 시그니처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45%입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신도시를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전쟁 이래로 대한민국의 최전방으로만 생각되어 온 파주는 현재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인기지역이자 15만 평 초거대 호수공원을 품고 GTX 노선 개통을 앞둔 4만 5천 세대의 메모드급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축단지들은 여전히 추가 하락 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신축단지들은 거품이 빠져 어느 정도 거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높게 거래된 단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30% 중반대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8억이 넘는 고가의 분양이 힘들었지만 완판이 되면서 향후 파주 운정동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지속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